내 삶의 별책 부록 같은 시간. 지식과 재미의 콜라보레이션. 책보다 별책 부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을 꿈꾸는 클랑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목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목사발이라고 목판도라. 안녕하세요. 저는 판도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 지난 한 주도 유쾌한 한 주 지내셨나요? 그럴걸요. 그런 걸로 치죠. 저는 어마어마한 편집의 고통에 지냈습니다. 저도 편집하고 있습니다. 저도요. 정말 영상인으로 살고 있어요. 저희 절실히 편집자를 고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후원금으로 이거를 해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햇살조아님께서 얼른 편집자 쓰는데 보태라고 스타벅스 59화에 1000캐시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햇살조아, 햇살조아.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 자, 이어서 댓글도 좀 읽어볼까요? 팟빵 게시판에 댓글이 달렸는데 고포스타입컴님께서 공산당 선언 제2장 프롤레타리아와 공산주의자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에 댓글을 달았어요. 거기다가 저는 프롤레타리아긴 하거든요. 저는 노동자인데 저는 이제 공산주의보다 자본주의를 선호한다고 댓글 달았더니 고포스타입컴님께서 본인의 글을 지우셨어요. 그러더니 또 똑같은 글을 다시 하셨어요. 똑같은 거? 네, 댓글 금지인가 보다. 대댓글 금지. 그런가? 지금도 대댓글 달았는데 지금은 잘 남아있는데. 아직은 살아있는 거죠? 네네. 공산당 선언, 보통 이제 뭐 마르크스 자본론 이런 걸로도 팟캐스트 주제로 다루는 분들이 있는데, 공산당 선언을 우리가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2장만 알려주셨거든요. 제가 제 1장하고 제 3장을 찾아가지고 답글로 달아놨습니다. 덕분에 공산당 선언 1, 2, 3장 제목을 알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이분 아니었으면 나 평생 공산당 찾아볼 일 선언 없었겠죠. 찾아볼 일 없었을 거예요. 그러게. 그렇죠. 그 묵사발님 부르주아잖아요, 사장님. 저는 근데 이제 프롤레타리아 계급으로 떨어진 그런 사장. 여행사 부사장. 폭망으로 인해서. 스타벅스에 또 다른 댓글이 있습니다. 이거는 유튜브에 달린 댓글인데요. 이소민님께서 자댕 기억나네요. 추억 소환. 하하. 테이블에 전화기 또한. 그 테이블에 전화기도 있었고요. 거기서 막 여러 사람들이 담배를 그냥 거기서 폈었어요. 예전에. 심지어. 그러니까 옛날엔 불과 한 10년 실내에서? 전만에 실내에서 담배 폈었어요. 이거 카페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니까요.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아무튼 이 담배가 정말 실내에서 절대 금연이라는 거는 지금은 당연한 건데 어쨌든 예전에는 그게 당연시 펴도 되는 거였었어요. 예전에 버스에서도 담배 피우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억이 나긴 해요. PC방 네. 처음 생겼을 때도 PC방에서 사람들이 PC방. 담배 폈어요.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에서도 맞아요. 네, 비행기에서도 담배 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비행기 타시면 그 안전벨트 표시등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옆에 금연 표시, 아까 담배를 펴도 된다 안 된다 그것도 같이 있어요. 아직까지. 맞아요, 예전에 맞아요. 나왔던 비행기란 뜻이에요. 비행기는 금연하라는 수명이 뜻이 아니라? 오래되니까. 네, 그거는 안 쓰죠. 요즘엔 당연히 기내에서 담배 피면 그냥 금연이니까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게 없어지면 펴도 된다는 뜻인 거구나. 그렇죠. 이륙할 때는 그게 이제 불이 들어와서 담배 못 피게, 그러니까 피지 마세요 이거고. 언제나 켜져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늘 켜져 있는 금연으로 게 켜져 있는 금연인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금연을 알리기 위한 건 줄 알았더니. 아니죠. 비행기가 오래된. 저는 추억 소환이라 그러고 저는 전화기 얘기했을 때는 그게 어디 다른 데 전화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국내 전화 통화할 수 있는 거랑 삐삐를 거기로 치면 전화 받고 이런 거 됐었잖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여긴데 옆방에 있는 친구한테 이제 돌린다 그러나요? 이거를 그 그쵸, 카페 전화 안에서는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어서 거기 마음에 드는 그 팀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고 그 뭐라 그래요? 제가 잘 안 놀아봐서 폰팅, 그쵸? 제가 안 놀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폰팅, 이렇게 몰라. 룸팅, 맞습니다. 많죠. 예. 미팅에 파생된. 네, 그런 걸 나도 조금 더 크면 대학생이 되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대학교 때는 없어졌죠 이제. 자, 스타벅스 에피소드에 준범김님께서 스타벅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울 게 참 많은 기업이네요. 인정하고 남겨주셨어요. 찾아보기 전에는 기업으로서는 뭐 경영 방식이 뭐 좋으니까 뭐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오래가겠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걸 많이 발견했어요.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팟빵의 띨봉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누가 데리고 가지 않으면 평생 커피숍 갈 일이 없는 스타일이라. 아이고.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애들 주라고 스타벅스 5만 원 카드를 2장 줬는데 애들도 관심 없어 해서 주로 원두 사는데 다 써버렸네요. 집에서 내려 먹었죠. 저는 컵을 사고 싶어요. 보온이 좀 되는데 나지막한 집에서 쓸 수 있는, 작업실에서 쓸 수 있는 컵을 지금 가지고 싶은데 기프티 카드를 받으면 사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어느덧 6월도 사실 다음 주면 끝나고 7월에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어요. 시간이 너무 순삭입니다. 절기로 보면 지난 월요일 6월 21일이 하지에 해당하는데요. 이 시기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고 밤이 가장 짧다고 해요. 그래서 하지가 지나면서 더워지고 과거에는 이제 6월 중순에 모내기를 끝내고 하지 때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냈다고 해요. 근데 요즘 너무 비 많이 와요. 맞아요. 기우제 필요 없음. 지금부터 슬슬 장마가 시작되는 게 절기상 그럴 시기인 거죠. 그럼 다음 절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동지. 너무 가셨다. 너무 가셨어. 너무 빨리 갔나요? 도서. 아, 맞아요. 소서라고 하는데요. 이게 7월 7일경 양력으로 이쯤 되는데 더위가 더 많이 시작되고 또 갖가지 채소나 과일이 되게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라고 해요. 이렇듯 지금은 그럴 시기다. 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면 우리도 좀 대비를 하기가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대서가 이제 곧 되면 무더위가 찾아올 테니까 뭐 미리 에어컨 청소도 좀 하고 선풍기도 꺼내두고 뭐 작년에 물 샌 곳이 있다면 손도 좀 봐두고 말이죠. 보통 우리가 여름이 되면 늘 하는 일인데 이 보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심적 안정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백지영님의 보통이란 노래 가사 도입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남자를 만나, 보통 사랑을 하고, 보통 같은 집에서, 보통 같은 아이와. 보통이라는 말이 사실 참 애매하긴 해요. 무엇이 보통인가? 기준이라는 달라질 게 수 있으니까. 맞아. 저는 그 백지영님의 보통 지금 얘기하셨는데 이제 첫 네. 번째 가사 보통 남자를 만나잖아요. 네. 보통 남자는 어떤 남자입니까? 뭐 월급으로 따져야 되는 거 어떻게? 아니, 몸무게? 아니요. 왜 그러세요, 보통 남자님? 봐요. 어머! 아 그래? 자, 그럼 아저님 이걸로 보통 합시다. 자, 남자. 월급 얼마 정도면 보통 남자입니까? 다 그거는 다르지. 기준을 정해야죠. 뭐 그러니까. 초봉, 그러니까 신입. 그러니까 이제 가사를 보면서 느낀 거는 좀 더 얘기해 보자면, 자 보통 같은 집인데, 자 보통 같은 집 뭡니까? 몇 평입니까? 아파트입니까? 몇 평? 빌라입니까? 뭐 오피스텔입니까? 서울에 보통 같은 있는 방 3개짜리 30평짜리 아파트. 그게 보통이라고요? 네. 그렇죠. 뭐 요새 좋다. 그건 겁나 너무 비싼데? 좋은데? 일단 강남에 겁나 비싸도. 살아야죠. 뭐 이런 거. 강남 아파트가 보통이라고요? 아 그리고 저 10년 이상 된 아파트는 별로. 우와. 와, 대박. 아니, 잠깐만. 아니 그러니까요. 전 저번에 네. 아마존님 말씀에 이제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보통이라는 게 사실 자기가 생각하는 보통도 언제부터 얼마만큼을 생각하고 만들어진 보통인지 아마 자기도 모를 수도 있겠다. 이제 이건 저도 나이가 좀 들고 나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생기면서 그들이 가지는 결혼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통을 얘기하죠. 저희가 같이 이제 그나마 친구들끼리는 편하게 얘기한다고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얘기를 들어보면 대개는 보통이라고 말하는 그 결혼관, 그 이상적인 결혼 후의 모습을 들어보면 우리 집 같은 거, 우리 엄마 아빠처럼이 최소야. 그냥 그 정도면 족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족이 아니라 그 정도는 최소고 내가 결혼하면 그거보단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보통인가? 이상인 거잖아요. 이상은 이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되게 자기가 무언가를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죠. 내가 말하는 보통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 많다. 그런 게 제가 이제 나이 들고 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보통이라는 단어 안에는 굉장히 막연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다.
어마어마한가요? 나는 지금 정말 내가 가진 집이 나는 무주택자고 근데 원룸에서 소소하게 사실 뭐 서울의 원룸도 뭐 소소하다고 말하기에는 금액이 클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결혼을 하면 뭐 이런 뭐 몇 개의 몇 평 정도의 어느 지역 정도의 일단 서울에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보통을 품고 있는 거. 이제 그런 단어의 그러니까 그 단어가 주는 감성의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보통은 보통인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이 가사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보통 같은 아이인데 그것도 다 개인마다 다를 거예요. 그쵸, 보통 같은 그쵸. 아이 뭐예요? 아들 둘이에요? 뭐 아들 하나 딸 하나예요? 딸 둘이에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이라는 거를 굉장히 이 가사에서도 볼 때 약간 객관적인 것처럼 말하지만 보통처럼 맞아. 주관적인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인 거죠. 상당히 주관적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클랑폴 님이 이제 이거 보통이라고 생각해서 저 노래까지 준비해서 이제 얘기했는데 우리는 지금 보통의 그 개념을 깨버려가지고 이제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맞아, 이것이 마무리에 나와야 되는 얘기인가요? 현재의 삶과 코로나 이전과의 삶을 비교한다면 혹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렸을 때의 시점과 비교를 한다면 분명 시대는 계속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는 이게 보통이었지 했던 것들이 지금은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보통이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1988인가요? 거기 나오잖아요. 핸드폰에 대해서 뭐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어 라고 야 그게 말이 돼? 뭐 이러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항상 들고 다니는 것이 되었죠.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어떤 경제력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이제 모두에게 일반화된 어떤 보통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누는 것 같아서 그 점으로는 조금 기대가 돼요. 사실 모르는 건 아닌데 오늘 정리하는 시간은 되지 않을까. 맞아. 예전에 없었는데 이번에 요즘에 이런 거가 보통이 됐지. 뭐 이런 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조금 기대가 되는 점이에요. 그러네. 오늘 이 시간이.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재의 보통이 됐던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사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것들이 트렌드로 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이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본다면 가깝게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그걸 미리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좀 잘 대처하지 않을까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여러분께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제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거 다 알고 누른 거잖아요. 네, 오늘의 청취자분들. 주제는 맞아. 우리가 지난주도 그랬지. 이거 누르는 건데 궁금하시죠? 내가 그랬잖아. 네, 오늘의 주제는 시대의 흐름을 좀 알자는 마음에서 New Normal입니다. New Normal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습니다. 갑자기 독일어로 뭔지 궁금합니다. Normal 아니고 노말. 노말. 노이에스 노말. 정직하게 발음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보통 이런 뜻이에요.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재의 익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통으로 다가온 것들, New Norm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뉴 노멀이란 말 예전에 들었을 때 네. 노멀이 보통일 수도 있고 평범일 수도 있잖아요. 새로운 보통, 새로운 평범. 사실 그 번역이 좀 와닿진 않았고요. 나중에 이걸 이해할 때 가장 와닿았던 번역은 그러니까 새롭게 정상적이 된 것. 예전에는 비정상이었는데 새롭게 정상적이 된 것. 그게 가장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새롭게 정상적이 된 것. 이 단어를 얘기하게 됐던 건 사실은 경제 사업 용어로 먼저 쓰였대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있었던 세계 금융 위기와 경제 침체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의미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미국의 벤처 투자가인 로저 맥나미 라는 사람이 저성장, 저소득, 저수익률, 고위험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적 기준을 제시하면서 자본인이 쓴 책 제목으로 New Normal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사실 이렇게 경제에서 먼저 시작이 됐지만 또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보였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표준이 되고 점차 너무 흔한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뉴노멀이라고 정의하면서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네, 좋습니다. 지금 클랑폴리님께서 경제적인 용어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도 이제 본 것 같고, 근데 이제 요새 뉴 노멀을 제가 이해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비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이걸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금융실명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게 뭐 가능했고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꼭 본인의 이름으로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굳이 본인의 이름으로 만드는 거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었다면 이제는 그게 새로운 정상적인 것이 된 거고, 코로나 시대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이제 뉴 노멀에 되게 좋은 예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되게 약간 문화가 좀 보수적인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 이거 내가 죽기 전에 해볼 수 있을까? 사실 그런 생각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감히 집에서 일을 해. 그런 건 비정상적인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새 집에서 일하는 게 정상적인 게 됐어요.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게 뉴 노멀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사 이외의 공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없었죠, 과거에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서 여행과 같이 동시에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생겼다고 해요. 새로운 여행의 어떤 패러다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그런 광고 같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노트북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서든지 내가 노트북을 펼치면 그게 국내 어디 뭐 지방이든 아니면 외국 해외건 내가 그냥 노트북 펼치는 그 곳이 내 사무실이다. 맞아요. 맞아. 네, 그거 본 것 그런 같아요. 광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장기 여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대요. 한 주는 출장 겸 이렇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전망 좋은 공간에 앉아서 작업도 하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챙겨보는 유튜브 채널 중에서 디에디트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거지 프로젝트처럼 시리즈로 연재를 한 게 있어요. 네. 타이틀이 어차피 일할 거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해외로 떠나서 해외에서 한 달 동안 체류하면서 그들은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장소를 옮겨도 되는 건데 그 이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못하는 일들을 이제 이런 거 유튜브 일을 하면서 이제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일할 거라면이라는 타이틀이 그들에게도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재택근무 자체가 이제는 그럴 수도 있겠다 끄덕이는 이 상황이 된 요즘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일할 거라면 가지고 뭐 새로운 곳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저도 약간 다른 관점에서 그걸 좀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흥미로웠어요. 제가 집에서 밖으로 나갈 때 일단 늘 들고 나가는 게 있어요. 핸드폰, 지갑, 열쇠, 교통카드. 근데 거기 하나 추가해서 챙기게 됐는데 그게 마스크예요. 마스크가 없으면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죠?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뭐 마스크는 쓸 일이 잘 없었고, 어렸을 때는 뭐 당연히 뭐 마스크는 감기 걸린 사람들 정도 썼었고, 미세먼지. 한국에 오니까 그나마 황사나 미세먼지 때문에 쓰는 사람들이 그렇죠. 좀 있었죠. 근데 유럽은 또 황사나 미세먼지로 인해서 쓸 일이 없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어디를 들어간다라는 건 혹은 마스크를 쓰고 길을 지나간다는 건 경찰이 붙잡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라고 할 얘기인 거예요. 헬멧 쓰고 은행을 들어간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당연히 벗고 가야 돼요. 왜냐면 신분을 가리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 선택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싶으면 쓰세요가 아니라 법적 규제에 의해서 반드시 써야만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초반에 기억이 나는 게 지하철에서 마스크 막 일부러 안 쓰시고 막 소리치고 다니셨던 분들도 있었고, 싸우고 막. 뭐 격리시설에서 커피 너무 마시고 싶어요라고 하면서 나갔다 오신 가신 분 기억나세요? 네, 그런 분들도 있었고, 이게 다 이제 어떤 급격한 변화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긴 그런 일들이 아니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뭐 예전에 판도라님 그런 분 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길에서 뿅망치 들고 다니는 사람. 제가 당했죠. 네. 당하셨어요? 저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 체육중 스튜디오 가는 길에 누가 갑자기 달려들어가지고 제 앞을 가리지 뭐예요? 마스크 어디 갔어요? 마스크. 마스크 썼는데 거기 이제 보안관님이신가 봐요. 새마을 시장 보안관.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보안관으로 안 보이는데 엄청 큰 뿅망치. 사람 머리보다 더 큰 아하. 뿅망치로 인형 되게 같은 들고 거. 다니면서 이렇게 막 흔들고 다니신 거죠. 그러니까 몰랐죠. 저는 갑자기 나타나서 이걸 휘두르시길래 놀래서 가방에서 꺼내서 그때는 이렇게까지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맞아.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밖에 야외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잠깐 뺐던 건데 그때 다시 끼면서 뭐야 너무 놀라서 뒤를 봤더니 이걸 이렇게 비비 옆으로 돌리고 다니면서 와. 이제 순찰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랬던 때도 기억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좀 지금보다 완화됐었는데. 초반에는 또 우리도 그렇게 크게 자각을 못했어요. 이게 곧 괜찮아지겠지. 이랬지. 이게 단기간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줄 그때는 몰랐었는데. 법적으로 마스크 안 쓰고 들어가면 지금은 제재를 받잖아요. 네.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맞아요. 그때는 그러지도 않았어요. 권고하는 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되게 놀랬던 그런 시절이 있었네요.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근데 그만큼 저희 그 당시만 해도 쓰는 우리도 익숙하지 않은 일이었는데 뭐 황사 심하다 그래도 좀 신경 쓰시는 분들이야 이제 쓰게 됐지. 저희도 계속 뭐 시커먼 거 이런 거 쓰고 다니고 막 이러면 연예인이야? 막 이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이 자기 얼굴 가리려고 더 튀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닌 거죠. 누가 지가 연예인이냐고 더 보이게 만드는 일이거나 아니면 진짜 뭔가 신분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노멀하지 않았던 일인 거였죠.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니면서 저는 가끔 이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렇게 불편했는데 이제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혹시나 뭐 식사를 하고 누군가를 만났는데 나 아까 뭐 먹었는데 혹시 냄새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 이런 것도 좀 덜해진 것 같고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 뭐 그런 거 들키지 않을 수 있어. 내 표정을 가릴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어떨 때는 이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저 최근에 중요한 미팅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막 서둘러서 나왔는데 면도를 안 한 거예요. 마스크 쓰면 되죠.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벗을 일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벗으면 안 되잖아요. 먹거나 그죠? 이런 게 아니라 미팅 자리니까 그런 일적인 비즈니스 자리니까 순간 막 식은땀 막 흐르고 빨리 돌아가야 되나 뭐 이런 순간 그런 고민을 했다가 마스크 괜찮네. 괜찮네. 너무 괜찮네 이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뭔가 해방감이 들어서 좋을까? 아니면 마스크 쓰는 거 나쁘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마스크를 벗고 나서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생길까? 왠지 화장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때 그 여성분들 이 마스크 한 데는 화장 안 하고 이 위에만 눈 화장만 그런 거 눈 화장만 한다고 본 것 같은데. 근데 표정을 감출 수 있어서 편할 때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냥 무표정하게 있어도 뭔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신뢰가 안 되는 점에서 편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애써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한데, 근데 언제는 이제 벗고 막 먹으면서 얘기하는데도 근육이 너무 풀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낯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2년 가까이 되면서 내가 너무 익숙해졌구나. 이러다 갑자기 웃으면 더 주름질 수 있겠다. 근육을 좀 길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제 친구들도 거의 이제 눈화장, 눈썹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출퇴근하는 친구들도 눈썹만 신경을 쓴다고. 근데 감출 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반대로 나는 웃으면서 말했는데 눈으로 그게 다 웃어지지는 않으니까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도 저는 있었어요. 예, 이게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도 그 반가운 게 뭐 막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반가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표정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반가워서 이렇게 반포응을 하면서 왔냐고 인사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여럿이 있는 자리에서 아까 판도라 기분이 안 좋았나 봐. 내가 배고프다 그러더니 심기가 많이 불편했나 보다고 섭섭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 아까 나 너무너무 반가워서 나 이렇게 안고 우리 반 안으면서 인사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뭐 마지못해 한 것처럼 얘기하더니 계속 섭섭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었다는 게 문자로 하면 감정을 다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입이랑 근육이 다 반 이상 가려져 있는 거니까 이게 정확하게 감정을 읽지 못하는 바람에 중요한 거는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읽을 수도 있겠다. 그분이 기분이 안 좋으셨나 봐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게 그분의 그런 단점도 있더라고요. 저의 보통은 기분이 좋은데 상대방이 오해할 때도 있더라.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가르친 학생들은 다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만 봤거든요. 그래서 눈밖에 몰라요. 학생의 얼굴을 나중에 내년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나서 본다면 그 친구들의 얼굴을 알지 못해서 새로 알아야 돼. 인사를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네. 그러다가 뭐 우연히 그 친구가 물 마시는 장면을 보게 됐다. 그러면 뭔가 내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아니라서 되게 낯선 기분이 아세요? 그렇죠. 이 마스크를 우리가 쓴 지 이제 1년이 넘어서 이게 진짜 뉴 노멀이 된 것 같은데 이 방송 나가고 이제 조금 지나면 특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 분들부터 7월 달부터 마스크를 밖에서 벗을 수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이 마스크가 뉴 노멀인 것도 다시 벗는 게 이제 뉴 노멀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넥스트 노멀이지만 뉴 노멀이 되겠죠. 근데 한편 그런 생각도 들어요. 모두 다 벗는 게 편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오히려 마스크를 하고서 편해진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거를 어쩔 때는 좀 핑계 삼아, 무기 삼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제가 불편한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백신을 맞아도 이 사람들이 다 맞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내가 좀 걱정이 되는 어떤 밀폐된 공간이라면 또 마스크를 그 이전보다는 더 쉽게 선택하겠다. 예, 이거를 언제나 쓴다, 언제나 벗는다가 아니라 그 이전에 정말 벗는 게 당연한 거였고, 지금도 그 이전을 생각하면 그럼 백신 맞으면 다 벗겠지가 아니라 저는 분명히 달라질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맞아요. 경험이라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무언가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거의 이전의 상황으로 그냥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합쳐진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사실상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불가능하게 됐죠. 유학 마치고 돌아오면 한 1년, 2년 사이는 뭐 할 게 없어. 그냥 뭐 이렇게 그 시간을 견뎌야 해 라고 하길래 그 시간 나는 그럼 여행을 가야겠다. 동남아시아 쪽으로 국내에서 이랬는데 아무 데도 못 가고 있어요. 팬데믹 이전에는 보통 여름에 휴가 기간이나 혹은 여행하고 싶으실 때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행 갔죠? 여행 갔습니다. 동남아, 일본. 네. 동남아 가야죠. 지금 제일 바쁜 시기인데 사실 6월 달이면. 코로나 딱 직전에 제 생각나는 거는 오키나와, 그다음에 사이판, 그리고 또 다낭. 그런데 막 갔던 생각이 나네요. 다 제가 했던 지역이네요. 내가 가고 싶었는데 내 목사발님 그 여행사에 딱 껴가지고 갔으면 딱이었는데. 그러니까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어야 되는데. 음악 여행 합시다. 제가 음악 종을 틀어놓을게요. 콜랑폴리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좋다. 요즘은 그렇게 여행을 못 가니까 차박이나 작게 캠핑 떠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혼자 여행을 가는 경우도 좀 많이 생기고, 부킹닷컴에서 요즘에 여행은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을까라는 얘기에 대해서 설문조사 같은 거를 이제 했었는데요. 해외는 못 가니까 이제 국내에서 여행을 하는 거를 많이 선호를 하게 됐고, 가깝고 이미 친숙한 곳, 그러니까 새로운 공간보다는 이미 익숙한 공간을 선택하는 경향이 많이 늘어났고, 또 차박, 차에서. 밀폐된, 나만의 밀폐된 공간. 맞아요. 코로나에 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을 수 있고, 또 차를 가고 있다가 어딘가에서 내가 편하게 세워놓고 또 할 수 있는 차박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안전하다 보니까 안전하다 여겨져서 그런 경우도 많고. 확실히 트렌드가 바뀌긴 한 거죠. 이제 유행하게 됐다는 느낌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 저를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 뉴 노멀이라고 말하기에는 우리 4명 중에 지금 차박하신 분, 지난주에 차박하신 분 없습니다. 아니면 지난달에 하신 분, 술 먹고 대리를 부르지 못해가지고 차에서 한숨 잤습니다. 차박하셨군요. 차박하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건 어때요? 5인 이상 집합 금지.
그거는 약간 지금 일시적으로 있는 그런 규제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뉴노멀이 생겼죠? 그것 때문에 제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 뉴노멀인가? 연습실 새로운 일반. 대관을 해야 되는데 5명 이상을 대관을 해줄 수가 없어. 비정상적이네. 아주 비정상적이. 우리나라의 모든 그 오프라인 장사하시는 분은 전부 다 아니, 저 장사 안 하는 사람인데도 요즘 그래요, 저도. 일이 그쵸. 없어요. 뭐 모여서 해야 되는 일을 가진 음. 사람은 다 그렇죠. 그리고 뭐 행사, 모임, 뭐 돌잔치, 뭐 결혼식, 장례식 다 너무 어렵죠. 이런 것 때문에 새롭게 떠오른 게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각자 집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새로움이 왜냐면 이게 이런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는 정말 약간 넘사벽 같은 어려운 작업이었고 막 이랬는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배우고 있어 지금. 온라인 수업과 화상 회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죠. 회사에서도 많이 하시죠. 근데 화상회의는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뭔가 했지. 예를 들어 2018년, 19년 이때쯤에 이미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던 거긴 해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당연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고 이런 걸 하게 될 시기라는 게 사실 이러든 저러든 올 시기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가 너무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서 기술적인 발달도 더 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맞아요. 사실 온라인 수업을 학교에서 많이 해보면서 이거 다 이렇게 전환해도 되겠다. 나중에 이렇게 뭔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일반적인 수업보다도 더 준비할 게 더 많아지고 기초 능력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다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금처럼 의존하면서 더 많이 활용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화상으로 하는 거 싫어요. 네. 만나고 지금 싶죠. 약간 화상으로 해서 생동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게 좋죠.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뮤지컬 관련 이제 연출을 하고 있는데 좀 미쳐버릴 것 같아요. 4명씩 끊어서 연습하니까 이건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정말. 그리고 이제 이런 줌으로도 해봤어요. 정말 꺼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게 내 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욕도 좀 찰지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격하게 못하고 있어요. 뮤지컬 수업을 하시는군요. 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욕하고 싶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 목사발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욕은 근데 이거를 면전에 대고 찰지게. 그러니까 지금 욕 얘기하고 아까 이제 뭐 장난처럼 말씀하셨지만 뉴노멀로 생각을 해보면 그 체벌 같은 경우 달라진 거가 뉴노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전에 사실 부모가 그러니까 요즘 사실 학대같이 너무 극단적인 경우도 많아서 그건 전혀 다른 얘기긴 하지만 훈육을 시킬 때 당연히 체벌은 하는 거지. 선생님들도 뭐 매는 드는 거지. 저희 선생님들 다 하나씩 심지어 진짜 당국 휴대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는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저희 이렇게 막 회초리를 들고 이렇게 혼내시고 수업 때도 들고 이렇게 하고 그러시는 모습이 좀 일반화된 너무 당연히 선생님들이 주로 그러는 건데 어떤 모양의 회초리냐에 따라서 아까 그렇게 굵직한 거냐 얇고 긴 거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선생님들이 화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잘못하다가는 저희가 단체로 다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치를 보고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이 눈치 없이 뭐 계속 졸고 있다거나 헛소리하고 있다. 이제 그럼 쟤 어떡하려 그러나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를 눈치를 보면서 있고 이제 고3 때는 저희 선생님은 너무 어느 순간 되게 조용하게 계속 수업을 하는데 신경이 쓰이셨겠죠. 바로 근데 너 왜 그래 혼내시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출석부를 걔한테 던졌어요. 근데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만 그걸로 선생님도 너무하셨죠. 하지만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거에 대한 대처를. 선생님도 바로 핸드폰으로 찍고. 그렇죠. 지금 같으면 선생님도 그렇게 못할 뿐더러 애들도 일단 회초리를 들고 이러고 있는 것부터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런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까 그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게 예전에 비정상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사이버 대학교 있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도 그때나 지금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그렇게 영상으로 무언가를 하는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닌데 이런 뭐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더 많이 활용하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학교 분위기를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체벌 분위기 이런 거는 완전히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는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예. 이제 열받으면 그냥 모니터 닫아. 아니 자기 자녀를 훈육할 때도 마음대로 이제 손 찍으면 안 되는 일인 거잖아요. 지금은. 예. 그래서 그 범죄 관련된 그 프로그램 요즘에 TV 방송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봤는데 관련된 그 내용을 다루면서 그 학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그분 말씀 그 학자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다 공감한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예전 같으면 뭐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무시무시한 일을 두고 심지어 경찰서에서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면 그 피해자나 가해자나 어느 쪽이라도 집안일입니다라고 하면 넘어갔다는 거죠. 누군가 신고를 해서 서에 가고 경찰에 출동을 해도 아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집안에서 잘 해결하세요라든지 저희 집안일입니다라고 넘어가는 그리고 사람들도 웬만하면 집안일인데 사생활인데 하고 넘어갔던 건데 지금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뭔가를 이제 사회적인 현상을 보는 거의 관점이 예전이랑은 정말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면에서 이제 이런 것도 뭐 정리하는 어떤 용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좀 이전에는 정상이었는데 지금은 또 비정상. 그때는 비정상이었는데 지금은 정상.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뉴노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회사 생활로 이야기를 드리면 코로나와 사실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코로나가 촉매의 역할은 해준 것 같아요. 3, 4년 정도 전부터 어떤 스타트업 기업, 뭔가 젊은 CEO들이 운영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많은 회사들이 권위적인 걸 좀 내려놓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탈권위? 그런 문화가 기업들에 생기기 시작해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입사했을 당시만 해도 뭐 부장님한테 카톡으로 뭘 보고한다거나 문자로 뭘 보고하는 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어요. 전화조차도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직접 가서 눈을 딱 이제 마주 보고 이렇게 공손하게 손을 모으고 눈을 약간 깔고 업무를 하는 거를 만약에 문자나 카톡으로 보고했다. 그럼 바로 이제 선배한테 끌려가서 혼나는 거죠. 너 버릇없이 부장님한테 그게 뭐냐.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회사에서 되게 권장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권위적인 어떤 형식에 맞출 필요 없이 바로바로 빠르게 해라. 제가 다니는 회사도 그런 게 있어서 야 이거 진짜 옛날에는 되게 개념 없는 짓이었는데 이거 되게 뉴노멀인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하는 방식. 그리고 코로나로 덕분에 이제 서로 더 안 보게 되고 서로 더 이제 비대면이 많아지니까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이런 게 일어나긴 했을 텐데 코로나가 그걸 좀 가속화시켜줬다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빨리 이런 것들이 진행되게. 재택근무도 좀 오늘도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했던 체험이 뭐였냐면 제가 준비를 오래 한 꽤 큰 회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다니는 회사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참여를 하는 회사고 참석하는 인원도 많아서 만약에 이걸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어디 큰 강당 같은 걸 빌려서 뭐 한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강당 이런 데를 빌려서 할 만한 회의였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그 회의를 집에서 추리닝 입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진행하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렇게 크고 중요한 회의를 내가 집에서 그냥 추리닝 입고 할 수 있다니 정말 뉴노멀이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도 젊은 CEO들은 그런 직급을 좀 빼고 그렇죠. 직급 빼고 누구누구님? 이름 부르는데 그것도 이제 한국 이름으로 부르면 뭐 누구누구 묵사발 씨 약간 이러면 또 이제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영어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름을 처음에는 그럼 이상한데, 애칭같이 뭘 짓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영어 이름이 존인데 이제 회사 가면 저를 그냥 존, 뭐 이것 좀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뭐야. 약간 부캐 같은데요. 새로운 이름으로 가면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긴 하는데 해외에서 누군가를 부를 때는 그렇게 교수님이어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기로 서로 얘기를 했으면 쉽게 그렇게 부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쌤. 세상에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하게 내가 선생인데 넌 학생이잖아 이러면서 혹은 내가 직급이 이렇고 넌 이렇잖아 하고 과하게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지 호칭을 바꾸면 가벼워질 거다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우리나라 어떤 그 이전에 가졌던 어떤 문화를 토대로 시대 변화를 발맞춰 가야 하는데 너무 뭔가 약간 어떤 면으로는 뭔가를
너무 동경하고 흉내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저는 좀 있어요. 그래서 부자연스러워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유노멀이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편집하세요. 아씨, 되게 무섭다. 교직을 경험하신 분의 어떤 그러니까. 그렇죠. 토로, 아니 그러니까 아쉬움. 글쎄요. 저는 약간 역으로 그렇게 대접을 요구한다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누군가한테는 되게 젊은이고 많이 배울 점이 있는 건데 가르쳐주고 나를 오히려 늙은이로서 나를 대접해줘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그 직급이 그 정도 돼. 이미 그 말 안에는 내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그거를 역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판도라님이 이제 좀 뭐 당하셨나 보다. 근데 저는 그 당한 건 없는데 회사 생활하다 다니면서 당한 건 없는데. 저는 그 뉴노멀 하고 이번에 생각하게 된 게 우리의 마음이 좀 바뀌지 않았나.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우리도 지금 줌으로 화상 통화를 하면서 이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연히 만나는 게 좋거든요. 생동감도 있고 반갑기도 하고 뭔가 더 대화하기도 좋은데 이게 또 은근히 나쁘지만은 않은 게 또 편한 것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집에 너무 늦은 시간에 돌아갈 뭐 그럴 걱정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쨌든 이동 시간이 줄잖아요. 우리 어쨌든 채울충 연습실에 모이려면 왕복 최소 1시간씩은 생각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2시간이요. 있고. 아 맞아, 너무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이 시기가 다 끝났을 때도 이것도 꽤 괜찮았지라고 좀 마음이 그런 걸 경험해봐서 바뀌는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바꾸는 게 뉴노멀인 것 같다. 예전엔 비정상이었고 절대 하기 싫었는데 조금 아까 그 묵사발님께서 뮤지컬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줌으로 해봤는데 너무 하기 어렵다. 이 음악 연주하시는 분들이 원래 이제 모여서 연주를 하시잖아요. 합주라고 하죠. 아니면 또 노래하시는 분들 합창. 그게 예전에도 그런 것들을 집에서 그냥 편하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욕구가 있었는데 이렇게 통신 그 속도가 따라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도레미를 연주하고 저쪽에서 미파솔을 연주하는데 그게 딱 같은 시간에 맞아야지 화음이 되는데 이제 통신 속도의 차이 때문에 서로 이제 메아리처럼 돌림 노래처럼 약간 그 딜레이가 생기는 거죠. 근데 최근에 제가 되게 신기한 걸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 야마하가 이제 뭐 오토바이도 만들고 이것저것 하지만 악기를 만들잖아요. 그 야마하에서 싱크룸이라는 온라인 합주방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아니 온라인에서 모여서 합주하면 당연히 딜레이가 생겨서 합주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신기술인지 물론 통신기술이 받쳐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거를 집에서 각자 악기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합주를 하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되는구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코로나가 끝났을 때도 여기서 되게 이게 괜찮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이것도 활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구나.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뉴노멀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지금 줌 이용해서 보통은 회의를 하는 건데 이런 방송을 촬영하고 있잖아요. 저부터도 그냥 좀 흔쾌해진 건 있어요. 물론 몸이 편한 거 있고 이제 익숙해진 거 있는데 누군가 그러면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너무 이제 쉽게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줌으로 하면 되지. 그러면 뭐로 하면 되지. 이렇게. 그리고 연주 형태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이건 연습도 안 되고요. 연주는 만나서 당연히 하는 건데다가 저희 이제 클래식 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 오히려 대중음악이나 뭐 다른 그 장르에 비해서 특히나 장소가 너무 중요하죠. 울림이 어떻고 그다음에 관객들이 어떻게 무대는 어떤 세팅이 가능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그 선택하는 거에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저희가 뭐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온라인 연주를 가지고 공연을 가지고 방구석 1열이라는 표현을 쓰며 많은 시청자들을 제일 앞에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냐 하고 그 단어를 쓰면서 이제 많이 이제 유입을 하잖아요. 그런 게 클래식계에서도 일반 공연계에서도 이제는 흔하게 너무 당연한 듯이
같이 비대면과 대면을 같이 공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당장은 비대면만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어떤 컨텐츠가 어떻게 이렇게 중계가 될까, 어떻게 비춰질까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컨셉 잡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컨셉 잡는 걸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무대나 위치나 이런 거보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는 그 음악 자체, 뭐 아니면 컨셉 자체, 장르 자체,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되는 면도 있어요. 물론 울림이 없고 이렇게 온라인의 한계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제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비대면을 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흔쾌해졌어요, 모두에게. 그렇죠. 저희가 지금 녹화할 때 보면 상반신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생각에 판도라님 취미 중에 하나가 반신욕이거든요. 이 줌을 통해서 녹화할 때, 저는 혹시 의심이 가는 게 지금 판도라님 혹시 반신욕을 하면서 녹화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예, 지금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 하더라도 건식으로 할 거니까 여러분 너무 상상하지 마세요. 아니,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서 반신욕 하면서 방송도 찍을 수 있다. 좋은 네. 생각인데 어차피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지금 묵사발님이 바지 네. 잠옷 입고 계신 건 알아요. 저는 아까 추리닝 입고 상의도 중요한 잠옷 회의 아니에요? 하셨던- 상의도 잠옷인가? 안 입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하이. 하이 실종. 하이 오늘은 안 입었어요. 더워서. 네? 그럴만해. 오늘 너무 기온이 높아 습하고 저분이 더위를 못 견뎌. 그래서 지금 머리가 화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떻게 안 돼요, 진짜. 베토벤 됐어. 그러니까 머리로 감정 표현하시는 분이야. 제 주변에서 연주회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도 그러면 라이브 스트리밍 같이 할까요? 이렇게 얘기 드리면 뭔가 주소를 보내서 이거 보세요라고 하면 보시는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다들 아직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던 것 같아요. 어떤 장비들을 쓸 줄 알아야 되고 프로그램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여전히 어려운 어렵죠. 시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 좀 배워야 할 부분도 있고 나중엔 사라질 어떤 그런 트렌드일 것 같다. 그럼 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나의 직업과 뭐 이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더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한편 그 말씀을 굉장히 동의해요. 어떻게 뭐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주변에 다들 하는 것 같고 뭐 꽤 많은 분들은 그래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못 따라간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이러셨잖아요. 필요할 것 같다면.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사실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나, 어떤 면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도 있지만, 그게 새로운, 미래의 어떤 노말이 될지를 어떤 부분은 모르지 않나. 그래서 되게 그때그때 변화를 나는, 그러니까 저 판도라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내가 이 변화를 감지하고, 같이 발맞춰 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다행이겠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저희는 예전에 익숙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세월이 지날수록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꿔야 하는 상황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익숙하던 걸 바꾸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이거를 내가 잠깐 눈 깜빡하면 조금 방심하고 있으면 새로운 게 이미 자리 잡혀 있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그러한데 우리 부모님만 해도 얼마나 막 그 변화를 체감하기도 전에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시니까 나는 10년, 20년 후에 그 바뀌는 새로운 그 노말들에 앞서가지는 못하겠지만 좀 그래도 발맞춰 가서 같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오늘 다시금 한번 해보게 되네요. 맞아요. 그렇게 이 발맞춰 가려면 사실 지금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더 공부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은 필요한 것 같아요. 저 갑자기 새로운 그 뉴 노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지금 제 친구들 중에서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혼자 살고 있다고 낙담하거나 아니면 결혼을 해야 된다고 압박을 받고 있거나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예를 압박받고 들어 있어요. 압박받고 있나요? 아니 근데 이제 나이에 비해서 어떤 연애인지 제가 사실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올해 30살이 됐대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하네 하고 주변에 패널들이 다 결혼 빨리 한다고 막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결혼을 빨리 하게 됐냐고, 무슨 계기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의 세대의 기준으로는 저런 식의 얘기를 들으려면 아마 22살, 21살 정도의 반응일 것 같은 거죠. 그냥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다들 한 대여섯 명의 패널이 그렇게 빨리 하려고요? 왜요? 왜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어떤 계기로 결혼을 이렇게 빨리 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반응이 있을 것까지 일인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죠. 그러고 보니 제 주변에도 뭐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막 스트레스 받거나 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더 맞는 정답인 것 같아요. 어떤 의존적이거나 누구랑 같이 살 어떤 그 결혼을 하면이라는 전제를 두지 않고 해도 좋지, 하면 좋지, 뭐 이렇게는 그건 다른 거고 지금 본인의 삶에 굉장히 이제 만족하면서 잘 찾으면서 산다. 그런 면에서 여가 생활도 굉장히 잘 즐기고, 그리고 본인의 시간과 그 여가를 위한 투자를 자기 수준에서 굉장히 잘 선택해서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전에 없던 모습이다. 되게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맞아요. 노처녀라는 말 안 쓰잖아요, 요즘에. 그런 말 쓰면 큰일 나죠. 네, 그런 면이 좀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달라졌네, 확실히. 그거는 부모님들도 이게 내가 결혼해서 뭐 살아보니까 이게 꼭 결혼만이 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니 뭐 자녀가 나이가 많아도 뭐 그래 결혼하는 게 꼭 답만은 아니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부모님들은 이제 결혼은 답이 아니다. 맞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애는 낳아라. 이제 이렇게. 근데 그 말. 애는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도 점점 더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결혼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이에 대해서도 지금은 그래서 아이는 이 질문도 굉장히 무례한 질문으로 느껴지잖아요. 결혼한 부부에게. 나는 결혼 얘기도 듣고 애 얘기도 듣고 나 어떡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저희 세대가 약간 그 과도기인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런 얘기를 이제 요즘에는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이 방송 우리 어머니가 들으셔야 되는데. 보내드리자. 어머니 뉴 노멀입니다 요즘은. 이거 보내드리면 거기 처자 둘 있더라 뭐 이렇게. 그러실 그 처자들은 뭐 하니 뭐 이러면서. 거기 뭐 돌고래랑 고양이도 있던데. 오늘 이렇게 뉴노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저희가 뉴노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한 건지 사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뉴노멀하고 포스트 코로나하고 막 좀 뒤섞여서 요새 쓰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뗄래야 좀 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노멀이라는 게 사실상 뭐 시대가 변하면서 생긴 것들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급작스럽게 우리가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대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포스트 코비드에 대한 얘기가 같이 항상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뉴노멀에 저는 사실 약간 수동적인 것 같거든요. 뭐 뉴노멀이 뭐가 뉴노멀이 될 것 같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와닿아 있으면 이런 게 왔네? 약간 이런 식인데 요새 이제 다들 그 재테크 이런 거에 관심 많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또는 뭐 사업을 하신다거나 재테크를 한다거나 내가 이직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앞으로는 뭐가 대세지? 과거에는 우리가 비정상이어서 절대 안 할 거였는데 앞으로는 이것들이 정상으로 바뀔 게 뭐가 있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뭐 내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이직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뉴노멀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쨌든 컨텐츠 크리에이터 같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도 재미있고 청취자분들도 재미있을까 그런 측면에서 뉴노멀이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서는 오히려 그쪽으로 생각을 하셨던 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 앞으로도 새 주제로 해서 이야기 나눠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오늘 이것저것 얘기 나눠보기는 했지만 오히려 새롭게 너무 노멀이 되어서 새롭다는 거를 느끼지 못한 채 너무 일반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떠올리지 못한 것도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거를 토대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떤 걸 예측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책도 보고 이야기를 나누면 또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가 오늘 얘기 못한 것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번 준비해 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했어요. 뉴 노멀, 새로운 어떤 평범한 그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계속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도전, 개척. 그러니까 예전에는 핸드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누군가는 그거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모두가 다 평범하게 가질 수 있게끔 안 보이는 곳에서 노력을 하고 막 주위에서는 막 너 뭐해? 너 그거 안 돼? 말이 안 되지? 라고 했을 때도 끊임없이 뜻을 굽히지 않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그게 평범함으로 지금의 우리에게 다가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저는 이제 듣기에는 이제 뉴 노멀이란 말이 그런 개척 정신과 도전 정신에 지금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마스크를 꼭 써야 되니까 마스크를 썼다? 맞죠. 맞긴 한데 마스크를 써서 감염을 획기적으로 이거를 막을 수 있다라는 얘기와 주장을 또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왔어요. 이 뉴 노멀이라는 이 단어가. 그래서 언제나 이 시대가 변하고 지금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지금에도 또 이제 시행해볼 만한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을까. 우리 모두 스스로가 뉴 노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도전을 해보는 그런 정신을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준비를 하면서 뉴 노멀이라는 말 자체를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것들에 대한 생각을 계속하고 또 새로운 물건들이 개발이 되고 이런 상황들을 그냥 경험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지 이거를 뉴 노멀이 되었다. 그리고 다음 넥스트 노멀은 무엇이 될 것이다의 그런 문화나 트렌드를 나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런 변화와 함께 나는 앞으로 어떤 것들을 좀 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 어떤 것들을 같이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또 유쾌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유튜브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